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돈입니다. 뭐 영상 찍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는 1시간이 또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들어서 잠깐 끊어가는 그런 방법을 좀 취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앞서 1탄,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할 2탄, 내용이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재단이 왜 강한 반감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이유. 그 이유가 뭐였다? 토크노믹스상, 그러니까 프리 메인넷 기간 중에, 메인넷 이전의 기간 중에 그 채굴량을 정해놨었는데, 그 정해진 그 채굴량을 너무 빠르게 넘어선 거죠. 많은 유저수가 몰리고 또 많이 또 레퍼럴을 하다 보니 그 채굴량이 엄청났다. 그래서 200억 개였는데 원래 기준은 100억 개가 더 늘었습니다. 초과가 된 상태죠. 그것도 언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첫 번째 주자부터 초과 발행량이 생긴 겁니다. 초과 채굴량이 생긴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니콜라스나 팽도 고민을 많았겠죠. 고민 많았겠죠. 뭐 원래는 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개인적 생각에는 반감기를 이렇게 확 줄이는 부분은. 왜냐하면 줄였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인을 많이 채굴할 수가 없어. 기존의 유저들에 비해서. 그러면 신규 유저에 대한 어떤 걱정, 유입에 대한 걱정,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있었을 거다. 분명히.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를 그냥 무한정으로 풀어버리면, 무한정 풀어보면 어디를? 왼쪽을요. 왼쪽 앱채굴 부분을 무한적으로 풀어버리면은, 근데 물론 이제 얘기는 해놨어요. 총 공급량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죠. 이 총 공급량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면 왼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어느 정도 그냥 둔다. 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왼쪽이라는 것은 앱 채굴이죠. 앱 채굴. 우리가 모바일 폰으로, 핸드폰으로 각자 이제 채굴 버튼 누르고 그 숫자들이 올라가잖아요. 채굴량이 점점 0.001, 0.002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한 요 섹터는 좀 그래도 남겨두겠다. 줄이긴 했지만 만약에 이 수도꼭지라도 반감기를 통해서 줄여놓지 않으면은 이게 금방 넘어갈 것 같거든. 위태위태해요. 그러면 이 총 발행량이 만약에 뭐 1,500억 개, 2,000억 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게 여기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다고 해도 온체인 상으로 넘어올 때 필터링이 된다 해도 혹시 모르는 이잖아요. 그럼 또 바꿔야 돼. 또 변경을 해야 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는 조금 잠궈 놓고 좀 체크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놓은 건데 물론 이제 온체인상 오른쪽을 아마 재단은 기준을 둘 겁니다. 앞으로는 온체인상이 진정한 코인 생태계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앱채굴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수량들, 요 수량들이 뭐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지갑 이동 이런 걸 통해서 온체인상에서 우리가 뭐 파이 도어, 파이 뭐 블록체인 대시보드 이런 곳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스캔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스캔 통해서 이더 스캔 통해서 뭐 전송이나 뭐 블록 생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이 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앱 채굴상을 이걸 만약에 온체인으로 한다. 앱 채굴 우리 하나하나 개인 예? 개인이 채굴하는 그 숫자의 변경도 올라가는 것들 하나하나씩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온체인상에 옮긴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씨, 뭐 앱 채굴, 우리가 지금 채굴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잠재적인 코인 혹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숫자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온체인상에 올려버리면요. 시스템 과부하가 100%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4,500만 명, 5,500만 명이 채굴하는 그 각각의 개인적인 그 상승분이 다 블록체인 스캔상에 들어간다. 예? 라는 부분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잠재적인 코인이라고 보면 된다. 잠재적 코인. 이쪽으로 옮겨오면 되는 거죠. 오른쪽 세계로 옮겨오면 되는 건다. 여기서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뭐 지갑 이동, 월렛 이동, 요런 부분. 요거는 당연히 온체인상이니까 우리 파이코인, 그 파이도라고 하죠. 거기 뭐 스캔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진정한 실질적인 파이코인 생태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요 활동들, 요거를 그래도 조금 놀랬나 봐. 재단이. 제 생각에는 니콜라스 좀 놀랬어. 너무 많으니까. 첫 번째 조항부터 그냥 초과를 해보니까 2021년에 이미 그 채굴량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아졌다. 메인넷 이전에 100억 개나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줄여놨죠. 줄여놨는데 줄인 만큼 또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파가 있었다. 신규 유입이나 기존 유저였던 레퍼럴 노력 뭐 이런 부분에도 그래도 아예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절대적인 어떤 수치는 유저 수는 높아졌지만 뭐 1000만 명이나 그 기간 동안 2년, 3년 기간 동안 1000만 명이 올라졌지만 뭐 그전에 어떤 그런 그래프나 상승률 이런 측면에서는 완화된 부분 요게 니콜라스도 알고 있었겠죠. 허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론은 중점적인 건 뭐다? 중점적인 건 니콜라스는 여기다 이거죠.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서 뭐 초과가 되든 뭐든 초과가 돼도 된다는 어떤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보면 총 공급량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거죠. 메인넷 이전에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않기 때문에 총 공급량이 정해지지 않은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1000억 개까지만 요 앱상에서 채굴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완료 끝. 더 이상 채굴할 게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1000억 개가 초과돼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1000억 개가 추가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 온체인상의 부분이죠. 온체인상으로 넘어오는 것, 어느 정도 필터링이 돼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부분, 요거를 잘 운영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어떤 생태계 거래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기능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왼쪽을 좀 내버려두고 오른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뭐다? 뭐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죠. 백세도 나온 내용인데, 결국에는 300억 개라는 부분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100억 개, 200억 개를 추정이 된다. 뭐가? 이 온체인상으로 넘어오는 그 물량이. 이 정도쯤일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기준을 어디로 잡은 거야? 처음에는 이 앱상의 전체적인 어떤 건 채굴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굴량, 이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 결국에는 온체인상에서의 그 채굴량을 포커스를 맞춰둔 거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른쪽 기준으로 이제 관리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1000억 개 기준, 백셋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채굴 중단의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타이밍이 100억 개가 채굴이 되었을 때, 1000억 개가 채굴이 됐을 때, 1000억 개죠, 1000억 개. 1000억 개가 채굴이 되었을 때인데, 그러면 이 1000억 개 채굴된다는 기준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00억 개 기준을 두고 중점적으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다? 채굴 중단의 어떤 그런 타이밍이 올 수 있는 부분이 1000억 개라고 백서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1000억 개를 왼쪽으로 두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오른쪽 필터링 되고 어느 정도 넘어온 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 넘어온 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왼쪽 기준이면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있는 오픈맨 시점에 조금 빨리 채굴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왼쪽 기준이면 앱 채굴,
뭐 1000억 개 기준이든 혹은 1억 명이 기준이든 유저수. 어쨌든 요거는 좀 빨리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요거잖아 결국에는 언제나 영원히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결국엔 왼쪽이 더 큰 겁니다. 어떤 수치를 봐도. 그러니까 1000억 개든 1억 명이든 여기서 먼저 달성이 될 것이다 이거죠.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따라가는 거고, 따라가는 부분이죠. 그럼 왼쪽을 기준으로 하면 이 1000억 개라는 시점이 그러면 금방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금방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근데 또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에 또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 온체 인상 여기서 300억 개 아까 예시로 든 게 300억 개가 채굴이 됐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100억 개에서 200억 개 뿐일 거다 라고 추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삼는 거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기준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채굴 중단의 시점이라는 것이 좀 먼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먼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여기 KYC 통과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방법을 썼거나 이런 거죠. 여러 어떤 그람에 관심이 아예 없고 휴면 어떤 주소로 남아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적은 수를 높여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1000억 개가 달성이 되려면 오래 걸리겠죠.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요, 넓게 보면 예전에는 그래프가 이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랬어요. 그런데 좀 이제 반감기 있고 이러다 보니 여파가 있다 보고 물론 이제 뭐 큰 덩치를 가지게 된 측면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예, 라는 부분이죠. 물론 증감률이 유저수였던 증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채굴량은 그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재단 입장에서는 신규 유저가 얼마나 중요하냐. 물량은 맞추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물량이라는 것은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규 유저가 중요한 거죠. 신규 유저 수가 얼마나 느냐. 그게 바로 생태계니까.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결국에는 유저 수인데 유저 수가 지금 이러한 어떤 느낌이 아니겠는가 라는 측면에서의 니콜라스의 고민이겠죠. 그러면 이 결단의 시기라는 것은 제가 어떤 부분으로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냐면 그럼 계속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냐 아니면 개입을 해서 뭔가 좀 특단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인 거죠. 오픈 메인넷 하잖아요. 오픈 메인넷이 이제 시장이 되면은 이제 열린단 말이죠. 방화벽이 거쳐져. 그럼 이제 막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가치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파이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기존의 코인들처럼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가치를 통해서 유저 유입이 아마 증가가 될 것이다. 신규 유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안 돌렸던 버튼 안 눌렀던 그런 유저분들도 아마 참여를 더욱더 훨씬 많이 할 거예요. 왜? 돈 되니까. 결국에는 요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실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막 몰려들겠죠. 그걸 노리면서 오픈 main넷을 하냐. 이걸 오픈 메인넷 때 이거를 이제 시세 통해서 신규 유입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채굴 시기를 조금 중단 시기를 앞당기냐. 왜냐면 여기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신규 유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쭉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그러니까 채굴을 계속 지속시키냐 라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아마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어느 정도 끊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멤버들 그거와 플러스 그 다음에 가치가 생성되니까 뭐 거래소든 덱스든 아니면 신규 유저들 요거를 이제 유입하는 부분으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냐 아니면 계속 가냐 계속 채굴
시키면서 신규 유저들, 가치도 생겨 있으면서 시세가 생기면서 신규 유저가 또 채굴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또 남겨두는 방향이 옳은 것이냐 라는 부분. 물론 이때는 제 예상에는 100% 그럴 것 같은데 반감기가 더 극악으로 할 겁니다. 채굴률이 더 극악으로 할 거예요. 오픈맨의 시점에서 계속 채굴을 유지한다면 어,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 아마 있을 것인데 그래도 이제 오픈메인도 이제 다가오는 만큼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기다렸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최근에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더 채굴의 시간이 길어졌으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초기 멤버들이나 몇 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같이 실현하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픈맨을 통해서 뭐 일정량의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 유지가 돼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여러 코인들이 인플레이션 조금씩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채굴이겠죠. 채굴, 인플레이션이 채굴을 조금 유지해 주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병행을 하냐, 아니면 하나를 끊고 가냐, 이런 부분 아마 결단의 시기가 올 것이다. 오픈맨의 시점 때 뭔가 딱 계기가 돼서 뭔 일이 좀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많이 기다렸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오픈맨 좋아요. 가장 큰 호재야. 근데 또 여러 가지 뭐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그 중단을 언제 하나, 중단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단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